민주시민들이 시사 똥똥이가 되는 시간. 민주시민만 시사 똥똥이가 되면 뭐하나? 다른 사람들이 시사에 관심이 없는데. 아, 참 오늘같이 이 말이 허탈하게 들릴 수가 있나 이게? 아무튼 뭐 극한 시사 네.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윤석열 후보 찍은 사람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그럼 물어볼게요. 시사에 관심이 많은데 윤석열을 뽑은 그 의도는 뭐예요? 본인의 삶? 부동산 세금을 징벌적으로 사용하면서 자기들은 자기가 아파트 갖고 있는 것인데 뭐 이자율을 그냥 올리는 것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다 들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 똘똘한 한 채 가지고 한 방에 10억씩 넘게 튕겨먹는 이 아파트 주택 정책 이반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을 혼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충분히 투표할 수 있죠. 그 민주당 안에서도 그 정부 여당 안에서도 그런 미꾸라지들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혼내겠다. 미꾸라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버그버그는 숫자가 많아요. 예. 그 미꾸라지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오늘 힘들거든요. 오늘 좀 안 좋고 예민하거든요. 뭐. 오늘 좀 맞춰드려야 돼요. 저는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멍청하고 이재명 찍은 사람들이 똑똑하다 이런 의견은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 둘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못한 우리 잘못이지 뭐 유권자들한테 책임 물릴 수 없죠. 예. 우리 잘못이라고요? 왜요? 정확히는 우리에서 강성범 포함이 안 되고 네. 민주당의 구성원들과 저 같은 사람들, 이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어야 되지 못했던 사람들 책임이죠. 저도 극한 시사에 탓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이 프로그램에 안 나왔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이재명을 안 좋아하고 이렇게까지 윤석열이 거지 같은 사람인 걸 몰랐을 건데 그냥 누가 되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너무 가슴 아프고 내가 이렇게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넘게 우울할 일인가. 이거 다 두 분 탓입니다. 그렇군요. 좀 모르고 살고 싶었는데. 제가 머리 색깔 예쁘게 나왔네요. 네. 몰라요 지금. 아무튼 숄입니까? 네, 숄입니다. 숄 예뻐요. 네. 네. 이 아주 통탈합니다. 아니 이 대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날 당연히 그날 투표 당일날 생방송 때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박지우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님께 내가 오늘 파란 팬티까지 입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찌라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아주 간소한 당연하죠. 저도 간소한 차가 아니고 근소한 차. 우리가 심리 상태는 이래도 말은 바로 합시다. 오히려. 예, 근소한 차로. 네, 그래서 저는 9시에 잤습니다. 8시 뉴스 보고 9시에 잤어요. 그리고 푹 잤는데 정말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흑백인데 빨간 조끼 하나만 칼난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막 흔들면서 계속 파란색을 막 생각하고 아침 8시에 깼죠. 흑색 배경인 게 다행이네요. 다 흑백이야. 그러니까 다 흑백인데 빨간 조끼만 칼난데 네. 그 조끼를 입은 사람의 정체가 접니다! 그랬으면 악몽이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빨간색이 너무 떠하진 않아서 딱 네이버 뉴스를 켰는데 첫 줄이 혐오가 이겼다는 거예요. 저 한 3시간 동안 진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막 그 기분 그대로 제가 매부쇼를 가서 나 오늘 아침부터 너무 기분이 거지 같다. 그날 매불쇼였어. 그날 또 하필 매부쇼인 거예요. 웃음 빵빵 터트려야 되는데. 근데 매부쇼에서는 또 아무렇지 않게 그날 좀 마음을 추스렸지만 거기가 정치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음악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더라고요. 음악을 많이 틀고. 그날 쉽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이. 집에서 3시간 동안 누워 있어도 뭐 남편분이 다 알아서 아이들 케어하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어쩝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같이 살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뭐 어쩔 수 없죠. 남편한테 저기 국방부 제가 들어가서 매점이라도 하나 달라고 지금 매점 쫓겨나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국방부 매점. 네, 그래서 당장 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바를 열어가지고. 국방부에. 네. 오윤혜가 바텐더. 그러니까 국방부에 본인이 지하에. 낸다고 하면 당선인께서 그래 오윤혜 씨는 제가 허락합니다. 이럴까? 몰라요. 아무튼 뭐 남편분한테 네. 다시 이력서를 좀 사다가 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오늘부터 작성을 좀 해라. 네.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방송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좋은 의미겠죠. 네. 네. 그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뭡니까? 강성범과 멀리해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강성범 쪽 방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 네.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뭐 첫 주부터 지금 빵빵 터뜨리고 있잖아요. 할 얘기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주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원래는 육회관 씨가 시작하면은 그냥 앞에 제가 그냥 큰 주제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뽑아내기도 되게 힘든데 오늘은 앞에 주제가 맞나요? 6개. 와. 추리고 추린 게. 그래서 오늘 좀 빨리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물어봐야죠. 우리 성혜영님은 어떠셨어요? 선거 다음날? 선거날 3시 반까지 방송하고 제가 그 여의도에 사무실을 가서 잤는데 여의도 사무실 바로 앞이 국민의힘 당사거든요. 거기서 북치고 막 윤석열 환호하고 막 그 난리를 치는 와중에서 그때가 이제 윤석열 아직 오기 전이었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신경질 내면서 2시간 자고 네. 6시에 일어나서 뉴스공장 갔다가 재방송하고 뭐 그러고 또 김성수 갔다 아니지 김성수 아니 김성수 기분이 갔다가 어땠냐고 물어보는 건데 왜 자기 스케줄을 얘기하고 그 정치인들 저런다니까. 바빴다고요. 아니 기분이 어땠냐 그럼 윤석열 당선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결과를 알았을 때 본인의 기분이 어땠냐고요. 제 기분이요? 네. 더러웠죠. 네. 아 근데 이제 되게 미안했죠. 누구한테요? 윤석열이 당선되게 만든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책임인 거니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뭐 되게 죄송했습니다. 그 본인 방송에서 되게 감명 깊은 말을 했더라고요. 옳은 소리에서요? 옳은 소리인데 네. 쓴 소리를 많이 한 거지. 저희가 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 누구보다도 뭐 김성희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안 되는 선거를 그만큼 따라간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지지자들이 잘하신 거고 민주당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 맞아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한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언론들이 여론조사 회사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여론 조작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니까요. 조작한 게 아니라면 박빙이에요. 그 여론조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여론조사 회사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오차가 나면서 본인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 지랄을 아이씨.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갈등할 때. 이 고관여층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내가 가서 이렇게 찍는데 이게 의미 없는 표라는 생각을 하면은 줄 서서도 아직 결정 못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 없으면 그냥 되는 사람, 될 것 같은 사람에서 나중에 내가 찍었어.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네. 이게 뭐 은연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10% 차이로 이긴다. 여론조사도 다 7, 8% 이긴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사람들이 25만 표 차이였나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것 때문에 뒤집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와중에서도 이런 여론 그리고 언론 그리고 그 적폐 기득권들의 총공세에도 그 흔들리지 않고 버텨낸 그 47.8%인가요? 그 유권자들은 1,600만 명이 넘는 그분들은 네. 민주당의 큰 자산인데 맞아요. 우리 그 성형님 말씀대로 그 큰 자산을 그나마도 놓치는 이 일이. 행보가 없어야 되겠다. 어. 민주당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에 네. 어색해! 윤석열 정부. 바란다. 이런 거 있잖아. 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전쟁만 안 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저 진심이에요. 제 주변에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알았어. 우크라이나. 2022년도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나라가 평화 모드긴 하지만 언제든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뭐 경제를 살린다 이런 건 돈을 엄청 많이 해드셔도 좋으니 그냥 전쟁만 나지 말고 무고한 사람들 손발 자르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쟁만 안 났으면 좋겠다. 전쟁 안 나고 무고한 사람이 피해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좋은 네. 말이네요. 성형님이 할 말은 많겠지만 딱 하나만 말씀.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오연희 씨가 모르고 얘기했겠지만 지금으로서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전쟁이죠, 사실은. 진짜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권의 그러니까 지지율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한 7, 80% 수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은 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저 같은 고관여층들이나 막 이런 일에 막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범위를 줄여서는
어쨌든 무조건 윤석열 잘 안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지만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한 80% 정도 국민은 선거 끝났고 네. 일단 윤석열이 됐으니까 알아서 잘해봐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그쵸. 전화 오면 그렇게 대답해요. 잘할 것 같다. 잘했으면 좋겠다. 잘하길 바란다. 응원한다. 예, 뭐 응원까지는 힘들어도 네, 하여튼. 제발. 이게 뭐 이게 관찰을 하는 거지. 잘하겠지. 설마 시작인데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이제 50% 안팎에 가 있고 이게 낮은 겁니까? 엄청 낮은 거죠. 예, 이건 아. 충격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럼 안에서는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 지금 하고 있을 때예요. 왜 뽑은 거야? 그렇게 기도치도 낮으면서? 근데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뽑을 때는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코로나도 뭐 방역도 시원하게 풀겠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었거든. 네. 딱 당선되자마자 예를 들어서 일성이 대통령한테 딱 소리치면서 추경 편성 100조 더 해라. 일성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아, 1, 2, 3, 4 할 때 일성, 이성, 삼성. 좋은 질문이야. 아, 몰랐잖아. 네. 나 가장 먼저 김일성이 갑자기 태어난 줄 알았잖아요. 일성이 그렇게. 아씨, 다 알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다 아셨다는 예. 전국의 일성님들께 제가 뭐 네. 대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성인가요? 예, 근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을 한다든지 소상공인들 찾아가면서 위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방역 제가 다시 되살리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행보들을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하고 있나요, 지금? 그 사람은? 뭐 했어요?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돼지국 뭐 먹고 있던데. 그래? 김치찌개지. 근데 그게 왜 기사가 나는 거예요? 원래 나요. 아니 원래 나는 게 아니라 네. 하는 게 없으니까 나는 거야. 아니 뭐, 면은 채워야 되고 후보자 동정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자 오늘의 동정하면 윤석열 당선자께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개탄하시며 네. 정은경 청장에게 그따위를 할 거면 옷 벗고 나가라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네. 오늘 뭐 먹을까? 김치찌개. 설마 아니겠지? 짬뽕. 그 소상공인 야, 찾아간 거 아유, 아니에요? 원래 대통령이 당선되면 언론들이 이제 핥아주느라고 네. 뭐 먹었다 이런 안 얘기 그래. 정도 해. 한 번만 근데 해, 한 번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3일 내내 3일 내내. 오늘 점심은 뭐 먹었다야. 한 번 정도는 해줄만 하잖아 언론이. 3일 내내 그날 뭐 파스타를 먹었다. 어디 저기 짬뽕집 거기 고성에 가갖고 그걸 먹었다. 김치찌개를 먹었다. 이거를 내내 매일 데일리로 이거야말로 땡전 뉴스하고 뭐가 다르냐고. 자, 요 패턴을 보면요. 3일 내내. 첫날 곰탕, 둘째 날 짬뽕, 셋째 날 김치찌개, 그 다음 날 파스타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드시고 하루 쉬시는 거야. 이게 지금 해장 메뉴잖아. 아니, 그럼 먹방을 하지 왜 대통령을 했어요, 그 사람은? 해장 메뉴다. 김치찌개까지 먹고는 그날 저녁에 피곤해서 그냥 주무신 거야. 그러니까 다음날은 속이 좀 덜 부대끼니까 파스타에 샐러드 쓰시는 거고. 아, 그렇게 의중을. 이게 오늘의 해장 메뉴가 뭐냐, 이게 농담인데 하여튼 이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농담이에요. 인수위원회가 아젠다를 끌고 가면서 정부를 공격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들은 소식은 방금 말씀드렸던 점심 메뉴가 뭐였는지 오늘의 해장 메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용산으로 옮기는지 광화문으로 옮기는지 그놈의 네, 맞아요. 이 청와대 이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가 청와대에 있는 거랑 용산에 있는 거랑 광화문에 있는 거랑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치. 우리 상관 있어요 혹시? 없지. 이거 상관 있는 사람 누가 있게? 용산 사는 사람들, 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그치. 거기가 있고 더 큰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청운동에 높은 빌딩 올리고 싶은 사람들. 아, 빌딩은 못 올리는군요. 지금 현재는 청와대에서 못 올리는데 그게 나가면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땅 가진 사람들은 지금 욕심이 좀 나겠지. 그렇네. 뭐 그런 정도 외에는 아무에게도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닌데 이걸로 사흘째 싸우고 있어요. 언론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죠. 용산 국방부 자리로 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대요. 네. 왜 옮긴다고 얘기를 할까요? 뭐 공약할 때도 얘기했잖아. 나는 청와대를 쓰지 않겠다. 공약을 이행하려고. 그러니까 공약을 왜 청와대를 안 쓰고 처음에는 광화문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그 용산 국방부로 간다는 거야. 국민과의 뭐 소통이라고 그거야. 얘기했던 거예요. 오케이. 네. 국민들을 속으로 들어가겠다. 더 가까이. 그리고 뭐 업무의 효율성, 뭐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인데 더 지금 이상한 데로 들어갔어요. 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들어가는지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젠 당선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청와대는 무조건 싫다. 그렇죠. 거기는 무조건 싫다. 그러니까. 형님, 왜 청와대는 안 들어갈까요? 풍수지리가 안 좋은가?
진짜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 아. 정말 저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서. 네. 그래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뭐 풍수라는 것을 꺼내서 비아냥대고 싶지 않아요. 나도 지식인처럼 살고 싶단 아니 말이에요. 팩트예요. 풍수가 용산이 제일 좋대요. 근데 형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풍수 때문에 국민들 동의도 안 받고 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을 그냥 밀어붙이는. 근데 용산이 풍수가 좋으면 더더욱 가서는 안 되는 게 네. 일단 풍수라는 것으로 구분이 흔들리지도 않고 대통령은 대통령 할 일 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당연히. 그게 말도 안 되는데 최근에 그 유현준 교수님인가 그 건축학 하시는 저 분이 그분하고도 방송해본 적 아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아니 뭐 그분이 이제 용산 국방부에 가봤더니 뷰가 너무 좋아서 이건 대통령 생각이 났다고 하시는데 아 뷰가. 예. 이거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 있냐라고 생각했다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뷰를 대통령이 가져야 됩니까? 맞아. 국민들께 돌려드려야죠. 아, 그분 생각엔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틀렸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자의 진심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건물이 갖고 약간 궁궐풍으로 지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지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좀 권위적인 대통령의 시대니까 건물도 막 으리번쩍하게 지어놓고 딱 앞에서 보면 압도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처럼 돼서 그 상징을 쓰지 않겠다라는 후보자의 충정은 제가 알겠다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도 다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겠다는 그분의 진심은 알았으니까 이제 청와대는 그렇게 할 말고도 땅이 되게 넓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그리고 거기 이제 여민관이라고 지금 비서관들이 쓰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굉장히 낡았어요. 이거 한 여민관. 예, 그 40년 가까이 된 건물이라 저도 들어가 봤지만 네. 건물이 진짜 말도 못하게 낡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앞에 뒤에 공터도 많고 하니까 거기다가 신사옥으로 지어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청와대 건물을 컴팩트하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비서관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시고 그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 땅값 따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땅이니까. 그리고 그 청와대 원래 있던 건물은 국민들한테 개방해버리고. 그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고 벙커 등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 벙커도 왜 중요하냐면 벙커는 뭡니까? 벙커는 지하에다가 만든 보호 시설인데 그 미사일 떨어질 때, 대피. VIP가 숨어야 되니까. 근데 대피하는 의미보다 더 큰 것은 이게 핵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벙커고요. 네. 이 안에 있는 온갖 통신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하고도 교신이 되도록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본 계집 어디 이런 거 해야 돼 그런 시설을 다 갖춰 놓은 건데 우와. 이 시설을 뜯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국방부에 또 새로 만들어야 돼요. 국방부에 벙커가 있긴 한데 서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복잡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렇게 건물을 하나 지으셨으면 좋겠는데 김은혜 대변인 전 말씀 참 잘못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단 하루도 자지 않겠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단 하루도 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자려고 그러지? 샤머니즘이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큰일 난다고 누가 얘기해서 하루도 안 자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해갖고 자기가 걸러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참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대변인이 그렇게. 그리고 이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의 집무실과 비서실이 긴밀하게 이제 그거 급한 일이 있을 때 빨리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멀대요? 그것 때문에 한 건물에 넣을 수 있는 국방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네. 그럼 현재 대통령 청와대 네. 대통령 집무실에서 네. 멀어. 그 비서동 비서동하고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요? 걸어서? 김은혜 대변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문제가 많다라고 했어요. 30분. 30분. 얼마입니까, 형님? 얼마나 걸려요? 얼마를 알고 있어요? 예? 얼마를 알고 있어요? 전 들었어요. 들은 게 아니라 구절 좀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언론에서 보고 탁현민 비서관이 얘기한 거는 자기가 재봤나 봐. 네. 걸어서 57초. 걸어서 57초요? 57초. 뛰면 30초. 근데 왜 멀다고 한 거예요? 판 좀 줘보세요. 왜 멀다고 한 자, 거예요? 형님이 또 따로 아는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 잠자는데 여기 관저가 이렇게 있어요. 안 보여. 보여. 관저가 여기 이렇게 있고, 좀 숙여요, 형님. 오케이. 이렇게 여기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맨날 보는 그 건물에 막 엄청 기와 막 화려한데. 찬란하게 돼 있고, 네. 있고 여기 이렇게 큰 길가가 있고, 네. 길가 바로 앞에
여민관 1, 2, 3 건물인데 이게 낡은 건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고 이렇게 오는데 이게 걸어서 9분 정도 걸리고 이것 또한 5분 걸리고 네. 본관이랑 여기도 이렇게 한번 9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아침에 대통령이 출근하면 어떻게 하냐. 관저 앞에 나오면 차가 서 있어. 그럼 차 앞뒤로 사람 4명이 경호원이 서. 그 10분 가는 동안 경호하는 거예요? 그 10분 동안 같이 뛰어. 아. 차가 경호원이 뛸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하고 이렇게 차가 가면 그걸 같이 뛰어. 그렇게 매일 그러면서 출근하는- 출근을 했어요. 우와. 힘들잖아.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 그거 하지 말자. 음. 그래서 이분 임기가 5월 10일인가 시작을 했죠 아마. 2주 동안 준비해서 요 여민관 있죠. 네. 요 여민관의 건물에서 비서관들 근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건물에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성범 씨는 요 앞에 건물에서 뛰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건물 안에 있어요. 같은 건물. 같은 건물이 아니라.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잠은 자기 그 관저에서 자지. 관저가 잠자는 곳이에요? 아침 저녁 출퇴근 이제 걸어서 집무실. 하고 이제 집무실로 원래는 집무실로 가서 집무실에서 있다가 비서관들이 이리로 쪼로로 달려오고 10분 자전거 걸리니까. 타고 이거 이제 10분씩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같은 건물에 있구나 지금은. 지금은 안 있고 대통령이 여기 들어와서 그냥 3층에 23평짜리 사무실 3층에 앉아 있고 네. 2층이 비서실장 쓰는 사무실이고 1층에 비서관들이 있는 데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동이랑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심지어 대통령이 요 직원 식당에서 맨날 밥도 먹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같은 건물이구나. 네, 그냥 같은 2, 3층에 2층, 2층에 그러면 왜 비서 그러는 거예요? 김은혜는 거짓말 한 거죠, 그냥. 그냥 쌩 거짓말 한 사람들이 거지. 그렇게 제 생각에 얘기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인수위라든지 윤핵관들이 경험했던 청와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청와대예요. 이명박 있을 때. 10분 거리.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걸 지도 모르면서 멀다고 근데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볼 김은혜 때는. 씨는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정을 알지. 그때 했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바뀐 걸 모르거나. 근데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게 네? 이거 저기 2017년 5월에 기사가 났어요. 청와대 집무실도 공개하고 그래서 직원들이랑 가깝게 소통하려고 아래 2층 쓴다 그래서 2층에서 계단 올라가면 3층에 대통령 저거예요. 그러니까 57조 얘기하는 건 1층에서 계단 올라가는 거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지. 대통령께서 그냥 3층에서 올라오세요. 그럼 올라오는 그거야. 야, 같은 건물인지 몰랐네. 이제 대통령 집무실로 주로 올라오진 않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2층으로 내려가면 저기 회의실이 있으니까 회의실에도 회의도 하시고 1층에 이제 직원들하고도 어울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본관은 그럼 어떻게 돼 있냐. 본관의 집무실을 들어가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 집무실은 23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본관 집무실은 한 50평 돼요. 근데 가운데 의자 하나, 그러니까 이 테이블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입구가 저 끝에 있어. 그래서 들어오는데 천장 높이가 한 4m가 넘거든요. 네.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예요. 대통령이 앉아있으면 저기서 출발한 비서관이 이 앞에 오면 쪼그라들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대통령이 권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딱 앉아있는데 저 멀리서 보고를 하려고 들어오다 보면 벌써 지쳐서 쪼그라드는 그런 건축적 구조를 만들어놔서 네. 대통령의 권위를 잔뜩 살려놓은 자리거든요. 네. 여기선 업무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거기에 출근을 하고 다만 이제 외국 정상 들어오면 가끔 보면 이렇게 서명하고 사인하고 이런 사진들 찍잖아요. 아, 그거는 그때만. 거기서. 이건 이제 포토존으로. 물론 이제 정식으로 무슨 행사가 있거나 비서관들도 크게 하거나 이렇게 공식적인 세레머니를 할 때는 본관 집무실을 사용했고 평소에 일할 때는 직원들이랑 같은 이 아래 2층으로 사무실 썼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본인은 열겠다라고 한 게 국민들 속으로인데 제가 볼 때는 더 이상한 대로 저도 거기서 한 6개월 근무를 했었거든요. 군 있을 때 국방부에서. 국방부? 네. 제가 볼 땐 그 근처에 몰라요. 저기 미군 기지 다 그때는 있었을 때니까 미군 공원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공원이 생겨도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예요. 위압적인 분위기야.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무런 타당성이 없어졌다. 그런데도 옮겨야 되니까 옮기는 분위기가 된 이 어이없는 상황. 근데 언론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갖고 이의 제기를 누구도 하지 않는 상황. 왜 이 큰 돈을 수천억이 들어간다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그냥 침묵하고 있는가? 나는 이게 참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때 언론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난리가 나도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날 일인데도 조용한 분위기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주 조용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포털도 같이 공범자인 게 뭐냐면은 조선일보도 네. 사설에서 뭐라고? 첫날부터 옮길 생각하지 말라고. 아 옮기긴 옮기대. 그러니까 옮기고 싶은 너의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거예요. 옮기고 싶으면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들면 국민들하고 협조를 구하고 뭐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첫날부터 옮기려고 하는 하루도 잘 수 없다는 거에 너무 집착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도 같이 문제 제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혹시 형님 저기 웃긴다. 조선일보 사설을 뭐 믿고 보고 이러는 건 아니시죠? 조선일보도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 이게 위하는 마음에 아니 농담이 아니라 네. 하루도 지금- 안 잔다고 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국방부를 20일 만에 이사 가라고 시켜놓고 거기에 밀고 들어가서 되지도 않는 데서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요. 대통령 지지율 40%로 시작해요. 그럼 이거 제일 불안한 게 지금 조선일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속으로 그럴 거야. 너무 거기서 적당히- 잔다고 큰일 안 나. 적당하게 하라고 적당하게 이러는 건데. 야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우리 못 믿어. 뭐 이런 거지. 근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왜 청와대에서 하루도 안 자려는지 이유를 조선일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합리적이다. 상상은 하지 말자고 우리가. 네, 설마 뭐 설마. 뒤에서 뭐 조언자가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 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 거기서 아니에요? 자면 큰일 나네. 쌀 한번 던져보자. 뭐 이거라고는 생각하지 아니, 말자. 그래서 네. 이건 정말 순수한 농담인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마. 형. 안 웃길 거잖아요. 허니문 기간이잖아. 네, 허니문 기간이니까. 근데 응. 전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저 당선자님께 부탁드리는 건데 조선일보를 믿으시라. 유튜브나 어떤 특정 신앙 추종자들 말고 조선일보 어떤 합리적인 시각에 근거해서 중앙일보도 그래서 우려의 글을 잔뜩 지금 써서 올리고 있어요. 완전히 충신이다. 얼마나 행복하실까. 대단하시다. 대한민국 가장 큰 언론 둘이서 저렇게 아니 그러고 뻘벗고 저렇게 도와주니. 이거 우리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계속 해요? 뭐요? 하나만 더 할까? 해요, 괜찮아요. 다른 거 빼면 되니까. 비행금지 구역 얘기를 하나 또 해야 되는데 그거 중요해요. 형님.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엔 비행금지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아셨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비행 절대 금지 구역 안에는 어떤 종류의 날아다니는 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종로에 설정이 돼 있거든요. 네. 왜 종로에 설정이 돼 있는 줄 아세요? 청와대 때문에? 그렇죠. 네. 청와대에다 콤파스를 대고 5km 이렇게 돌려서 5km 하는 절대 금지 구역이에요. 거긴 어떠한 종류의 드론이고 뭐고 아무것도 날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드론이든 경비행기든 가서 청와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경 10km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대형 항공기 포함해서 더 넓은 구역에 3단계로 해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놨는데 네. 이 중심이 이제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용산에서 동그라미를 치잖아요. 용산에서 동그라미 치면 일단 용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용산 그 철도 기지창이 있잖아요. 그 철도 기지를 전부 다 지하화하면 위에 굉장히 넓은 땅이 확보가 돼요. 한강에서 나라백길로 해갖고 막 이제 아라백길로 해서 막 배도 들어오고 거기다 100층짜리 건물도 짓고 막 이럴 계획을 잔뜩 세워놨는데 아, 그래요? 청와대가 일로 들어오면 100층짜리 건물을 못 세웁니다. 네. 대통령의 헬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50층짜리 건물 있으면 거기서 RPG 같은 걸로 저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종로 일대가 다 고도 제한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는 높은 건물이 청계천 지나가야 있지 종로 위쪽에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여의도도 혹시 아세요? 여의도도 동여의도에는 63빌딩이 뭐니 높은 건물들 팝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서여의도는 국회 때문에 50m 이상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서여의도는 없어요. 그래요, 네. 맞아. 그러니까 거기 지금 개발이 제한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용산에 이게 들어가면 용산에 지금 재개발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재개발 타운이 11개인데 네. 여기가 이제 50층짜리 아파트를 못 짓게 되는 겁니다. 음. 뭐 이런 상황인데 비행금지 구역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거기서 5km, 10km 반원을 치면 강남 전체가 들어가요. 이제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헬기로 네. 저기 잠실 종합운동장도 가고 이런 행동들을 다 하고 한강 따라서 헬기 다니자 왜 옛날 헬기 추락사고도 한번 생기고 했잖아. 네. 있었거든 이게 다 전면 금지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게다가 왜 웃을 일이 아닙니까? 내가 웃겠다는데. 더 큰 난 너무 웃긴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비행금지 구역이 네.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김포공항 활주로가 걸려요. 그럼 비행기가 김포 공항에 또 옮겨야 됩니까? 아니 서쪽에서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동쪽에서 들어오는 게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진짜 말도 아니 뭐 바꾸시겠지 뭐. 숨 막힌다 진짜. 근데 이건 바꾸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게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쏠 것 같으면 선제 타격하면 되는데 뭐. 이거 일이 선제 이렇게 타격 얘기도 지금 해서 그런데 그럼 자, 이 순서를 형님의 네. 그 김성애의 이것을 알려주마를 대체하는 걸로 하죠. 예. 인왕산이 카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경우에는 청와대를 때리기도 어렵고 인왕산 산기슭에 패트리어트 부대가 지금 숨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패트리어트 부대? 패트리어트. 그래서 사드 비슷한 건데 요격하는 거야. 아. 상대방 미사일 방어용. 자 이제 사드는 간단하게 하면 사드는 이렇게 날아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미사일을 쏘서 네. 없애는 거고 패트리어트는 이렇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쏴서 없애는 거예요. 네. 근데 고도에 따라 다른데 10발 쏘면 한두 발 맞을까? 명중아. 그래요? 여튼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부대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한 5km, 10km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왕산에 패트리어트 부대를 숨길 수가 있는데 개활지. 그럼 어디다 놔둬야 되지? 패트리어트 부대를? 평야에. 레미안 어디 아파트나 한강 유원지에다가. 아니 거기 레미안 아파트나 저기 뭐야 무슨 리버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뒤에. 거기 아파트 임대를 해야지 뭐. 아니면 그 아파트가 산이다 치고 그 아파트 방패막이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파트 옥상에다 포대를 설치해야 될 수 있어요.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경호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지금 인왕산이나 북악산 기슭에 그 부대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수도방위사령부라고 해서 대통령을 지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대가 산속에 숨어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다 개활지로 나와야 되는데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주변에서 얘기 안 해주나요, 윤한테? 이게 그냥 옮긴다고 옮겨지는 게 아니라는 근데 거를.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오늘 또 나는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오늘 현장 답사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요? 용산에? 용산은. 국방부 거기에요? 이 난리가 났는데 이제 현장 답사를 간다는 거 지금까지 안 갔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냥 청와대만 아니면 돼. 아니야, 약간 그러면 이런 건가? 이거 아닐까? 아니 누가 갔던 걸까? 누가 가서 여기라고 집어넣고 이제 와서 현장 답사를 가는 걸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얘기 요 얘기 하고 또 여쭤볼게요. 이게 뭐 비행 금지 구역이 네. 설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왜요? 법사님이 마법으로 방어. 너무 간단했었어요. 조금만 갑시다. 조금만.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난 진심으로 불안해서 그래. 농담이 아니라. 아니 근데 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저러면 국민들한테 욕먹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내가 막 잘못하는 것 같지 이러시면 안 돼 이랬는데 지금은 뭐든지 하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거냐고. 이게 그때 나 수명 줄어드는 줄 알았거든. 네. 지금은 이런 상황이 제발 좀 옮기세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죠.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인데 이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런데 형님 답사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군 장성들 방 빼라 뭐 다 이해하잖아요. 네. 당선이신 분으로 이래도 되는 걸까요? 당선이. 아직 대통령 아닌데. 근데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그럼? 뭐 여기저기 흩어진대. 흩어지.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벙커를 만들어야 되고, 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거예요. 야, 형님. 지금 그 국방부에 들어가 있는 핫라인이라고 유선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전쟁이 나면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뭘 쏘게요? 통신 없애는 거? 그렇죠. 잘 아시네. 그걸 EMP탄이라고 하거든요. 네. EMP탄을 서울 상공에서 한번 터뜨리면 반경 20km 안에 있는 모든 반도체가 죽습니다. 그럼 전화 안 되겠네요? 아무도 안 돼. 전화가 문제가 아니고, 이 군인끼리 명령도 못 하는 거야. 그럼 그것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네. 자동차도 요즘 자동차는 시동도 다 칩으로 걸잖아요. 자동차 네. 시동도 안 걸려서 그런 모든 것이 원시적으로 작동하는 군체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바닥에다 매설을 해서 전화선을 다 묻어놨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전쟁이 나도 EMP탄이 터져도 움직이는 전화선이라는 게 다 있다고요. 네. 이거는 미국하고도 직통으로 연결이 돼 있고 작전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지금 합참 지하실 다 들어가 있어요. 우와. 네. 이걸 어디로 옮겨야 돼? 이번 달에. 내 방에 있는 책장도 지금 이번 달에 못 옮겨, 지금 나는. 아니, 자기가 취임하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몰라요. 북한에서 뭘 할지 모르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우리 전체 상황이니까. 종전선언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당선인신 분이 대통령도 아닌 분이 그 나라의 국방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분이 빼. 다 치워. 방 빼. 치워. 방 빼. 형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인 양아치들의 호가호인데요. 그러니까 당선자가 직접 가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당선자 경호실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그러니까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인데 양 주머니 손 꽂고 얘기하는 거지. 야 이번 달 말까지 빼라. 뭐 내일 모레 중으로 저기 명령 떨어질 거니까 준비들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놓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도 황당한 거지. 이가 부족부족 갈리는데 어쨌거나 다음 달부터는 군 통수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5월부터는. 아, 어떡합니까? 아무 네. 소리도 못하고 일을 갈고 있는데 그래서 국방부는 지금 당선자 측에 인수위원회 이러저러한 의견을 좀 제출해서 뭐 얘기를 한다는데 네. 아 저는 아, 글쎄 뭐 하시겠다면 제가 말릴 방법 제가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못 말리지 뭐 근데 뭐 형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뭐라고 말려요, 형님? 제가 볼 때는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반드시 뭐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을 꼭 뜻하신 대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 뒤에 조언하신 분들 어떤 얘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 말씀을 따르세요.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윤석열 아니,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 정도의 그 정도의 법력이면 제가 볼 땐 네. 저기 EMP 탄이고 뭐고 네. 안 먹히는 방어 막 칠 수 있어. 대신 전 그분이 굉장히 용한. 지금 할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디요? 세종시. 세종시로. 지금 이건 제가 뭐 비꼬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윤석열 당선자가 이 부처 장관들과 직접적인 소통, 수석실을 없애고 장관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상을 보여주겠다는 굉장히 의혹을 태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마침 우리나라의 행정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가 있고 세종시가 이렇게 정부종합청사 이렇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처음부터 청와대를 집어넣으려고 비워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되겠네. 그 청와대를 짓고 그걸 딱 연결을 하면 부처하고 청와대가 유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용산 보신 분이 한번 가서 세종턴 어떤지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진심으로. 아, 제가 볼 때는 네. 갑자기 그 외지인이 땅을 사기 시작하면 거기에 청와대가 갈 수도 있다. 뭔 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청운동에 땅을 산 사람이 있겠다 싶은 생각은 했어요. 거기 이제 그 청와대 자리가 나가면은 지금 거기가 난리가 날 수 있다. 고도 제한이 풀리니까. 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놓은 땅이니까 물을 수가 없기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어디가 개발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미 거기는 땅 투기가 끝났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죠. 그 사람들 꿈자리에서 조상이 나타났겠지. 그래서 너 거기 살아 했겠지.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하겠어요. 그럼요. 예,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 주에 못 옮길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예. 이전의 정치인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신다고 했으니까. 네. 쉽게도 대통령 소리가 나오는데 한 번도 못 불러봤는데. 저도. 아니요. 하셔야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윤이라고만 합니다. 네? 그러지 네. 마요. 우리가 잘하도록 하고 뭐든지 자꾸 하시라고 해야지. 그잖아요, 형님. 자꾸 하시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네네. 해보세요. 제가 네. 막을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대신 본인 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은데 이거 옮길 거 세금 우리 국민들 세금을 이용하지 말고 근데 장모돈 김건희 씨 재산 많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근데 보니까 벌써부터 헬기 타고 다니시던데. 네? 강원도 한 시간 반이면 갈 텐데 당선인이면 다 교통통제 해주니까. 헬기를 타고 가셨더라고요. 강원도예요? 네. 대단하시네. 어디서 타셨을까? 아무튼 즐기십시오. 윤 대통령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세요.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드시 용산으로 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옮기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분 잠깐 쉬시하고 광고 2개 해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얘기부터 재밌었네요. 첫 번째 광고는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광고해드리는 이 회사들, 앞으로도 이 강성범 TV에서 광고 나오는 회사들은 참 용감한 회사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의리.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네. 분명히 본인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광고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사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이보험 체크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된 설계사분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35개, 36개 모든 이 보험 회사들의 상품들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그 설계를 해주시는 의뢰인한테 맞춤형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월 납입 금액이 5만 원 이내로 구성될 수 있게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름아름으로 해갖고 들어놓은 보험들 막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보험들을 없애냐? 아니죠. 보험이란 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리고 들어놓은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보험이라는 게 요즘 의료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점점 혜택을 줄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거는 해지하는 분들 때문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꽁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보험 가입을 할 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잘 맞춰야 돼요. 내가 내는 보험료와 나중에 보상 이런 걸 잘 맞춰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 보험은 진짜 어릴 때 들어놓는 게 한 50배 더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 아이들 보험까지 마이보험 체크로 좀 구성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대표님이 대단한 또 진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조심해야 될 테니까. 아무튼 마이보험 체크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회사들도 많이 있대요. 요거 비슷하게 요 로고 마크를 해갖고 무슨 체크 마이 이렇게 해갖고 많이 있다니까 요 로고 잘 보시고 이 오렌지색 잘 보시고 전화 1800-7917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한번 무료로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강성범 TV 보고 전화했다라고 하면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 검색창에 한번 쳐보십시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이 톡으로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결정 아직도 안 하셨어요?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였고요. 두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들 사랑해주고 계시는 산삼진 99 광고입니다. 대표님이 선거 다음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성범 씨, 이럴 때일수록 더 굳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멋있다. 더 이악 물고 하셔야 됩니다. 광고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강성범 팀 느낌에. 마냥 슬프진 않아. 광고가 폭주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대통령 당선이 되면요. 광고주님 죄송합니다. 대통령 당선이 되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한 석 달. 제가 볼 때는 저쪽 당선인이 우리들한테 허니문 주는 것 같아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선 끝나고 나서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나래를 펴실 것 같아갖고 지금이 아마 우리한테 주는 허니문 기간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선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막 조회수 폭발하더라고요. 강성범 TV. 안 그래요? 네. 너무 그러지 마. 산삼진 99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99% 산삼입니다. 산삼 함유 음료가 아니고 산삼 배양근도 아니에요. 강원도 태백산맥에서 7년간 산양삼 20뿌리를 가지고 99% 이 산삼이 한 박스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1+1이라서 홍삼 가격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요한 건 가격도 되게 박리담회로 하셨지만 드셔보시고 효능 때문에 재구매가 엄청나게 많은 제품입니다. 산삼진 99 여러분들 검색창에 쳐보시던가 1688-3323 1688-3323이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삼은 사포닌 종류와 양이 달라요. 이거 드셔보시면 압니다. 네. 자, 면역력 왕 산삼진 99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광고 끝나고 나면은 방송 끝나고 나면 댓글창 메인에다가 링크를 걸어놓으면 거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것도 못 찾으셔가지고 자꾸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사님이 수다몰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커미션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라고 수다몰이란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인제 만들어가지고 검색들을 많이 하셔야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다몰 검색하시면 제가 광고하신 제품도 올려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클릭하면 그 회사로 바로 가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으니까 검색창에 수다물. 옛날에는 네. 네이버 말고
다음 하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 다 똑같으니까 그냥 검색창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독점하고 있는데 수다몰 한번 검색해 보시고 검색이 많아지면 아마 구글 같은 데서도 검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광고 끝. 네. 자, 이제 오윤혜 이것 좀 알려줘봐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윤혜 씨가 직접 저희 단톡방에다가 본인이 네. 궁금한 걸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뭐 하는 곳인지,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지, 없애면 뭐가 좋은지, 이거 궁금합니다. 네. 네. 자, 형님.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이 있잖아요. 네. 그 의미부터 설명해 주시죠. 민정이 뭔지. 백성 민자의 마음 정자. 아, 마음으로 백성을. 백성의 마음을 보살피는 곳이죠. 원래는 원래 뜻은 그렇게 지은 거예요. 네네네. 더 이상 백성은 없는데 또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곳이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고요. 네. 주로는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민정수석을 맡고요. 그 밑에는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 그다음에 민정비서관 등 주로 이 수사를 잘하거나 정보를 잘 모으는 사람들이 그 밑에 포진을 해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평소에 하는 일은 뭐냐? 한 네. 파트는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을 감시합니다. 감시? 네. 이번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형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배를 타시는 선장이신데 내가 이 배 사겠다. 우리 동생이 대통령이다. 네. 30% DC한 가격에 받아라. 네. 이러고 다니면 그 레이더에 걸리면 민정에 가서 이런 문제를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합니다. 형님 이러고 다니시면 쇠고랑 차십니다. 협박도 하고. 네. 협박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근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돼서는 가족이 어떠한 문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생기지 않았어요. 네. 워낙 철저하게 관리를 해오신 분이라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 이분 회사가 막 쭉쭉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요.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이분이 여기저기서 손 벌리고 다니자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기도 네. 했고 이제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역할이죠. 네. 근데 이제 윤한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제일 필요한 곳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 최은수는 엄청 많잖아요. 할 사람들이. 그러네요. 말 조심해라. 네. 큰일 난다. 아주. 안 필요한. 그래서 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선 특별감찰관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네. 특별감찰관제를 문재인 정부 때는 공수처 설치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친인척 관리를 위해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라고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에서요? 그러면 민정수석하고 업무가 좀 겹치는 건가요? 특별감찰관이? 친인척. 그렇지. 그걸 일반인들은 모른다. 나 몰랐어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밑에 또 10명의 감찰관을 둘 수가 있어요. 이건 안 없앤다는 거죠? 예, 그거는 그냥 두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민정에서 하는 일들의 또 일부를 맡아서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왜 없애는 건데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그 없애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을 실질적으로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힘을 잘못 쓴 거지. 옛날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민정수석실에 있는 사람이 전화기 들고 검사한테 전화했고 야, 그거 꼭 수사해야 돼? 오, 진짜? 진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한번 가볼까? 해볼까? 예, 요거를 우병우 민정수석이 광주에 있는 광주지검의 검사장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세월호 수사를 유야무야 막는다든지 이런데 이제 실제로 사용했던 전례가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같은 이제 민주 정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저쪽 정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암암리에 해왔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검사 출신의 윤석열은 자기가 경험을 해본 거지. 검사로 있던 시절에 야 위에서 전화 왔어 그만하래 이런 연락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짜증이 난 거지. 없애는 거야. 검찰의 자유를 독립성 침해하는 것은 다 없애버리겠다. 우와. 라는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에 대한 검증을 해야 돼요. 장관도 임명해야 되고 네. 온갖 공기업인이 뭐 말로는 검증.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10,000개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인사 검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이 조난 자료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개개인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아, 네. 5만 사생활까지 해서 3평을 담은 정보를 갖고 있고 경찰이 또 수집하는 정보가 있고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관련돼서 정보를 갖고 있고요. 국세청이 세금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금감원이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네. 이런 정보들 다 취합해서 이 사람 재산은 얼마부터 시작해서 물론 동의서를 받아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한다는 목적으로 수시로 정보를 수집하다가 문제가 계속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더 이상 국내 정보 수집하지 마라고 고리를 끊어냈고 지금 현재 이제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민정에도 보고하면 민정이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처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이것을 가지고 인사 검증을 하는 건데 이 민정을 없애면 그럼 어디서 이걸 검증을 할 거냐? 뭐라 그럴게? 어디죠? 검찰? 이라고 또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하지 항상. 쿠션을 치지. 그럼요. 쿠션? 예, 검찰과 가까운 데 있는데 경찰. 경찰하고 지구대? 검찰 대신 무슨 오지야. 지구대에서 인사검증을. 조직 규모로 좀 얘기해봐요. 조직 규모로. 큰데 무슨 부 있잖아. 법무부! 그렇죠. 어렵다. 근데 법무부에는 지구대가 하기엔 좀 버거운 업무 아니야?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구대가. 법무부는 네. 인사 검증을 할 자료를 모을 법무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모을 사람도 없잖아.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여기 아까 얘기한 금감원이랑 이런 데에서 아니 다. 그런데 자료는 그런데 자료들을 모으는 건데 네. 법무부가 자료를 모을 수가 없으니 이걸 당연히 용역을 주겠죠. 어디에 주겠어요? 검찰에 주겠죠. 아. 그러니까 검찰에 직접 얘기 안 하는데 법무부를 시키면 검찰로 자료 요구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검찰 안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가 있게요, 없게요? 있겠죠? 있죠. 그것을 옛날에는 범죄 정보 기획관실이라고 불렀습니다. 범죄 정보 기획관실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은 그때 김태훈가? 김태우? 아니 그보다 훨씬 검사 중에서 김태훈은 경찰 출신이고 한동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정도 급의 인물에 더 유명한 사람. 한동훈. 나 질문을 못 들었어요. 검찰의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이 기획관 담당 기획관 중에서 우리가 아는 제일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윤석열의 상사였어요. 그러니까 힌트를 걷어줬다. 저기 상사? 이거 조사 받은. 우병우! 김기춘! 우병우가 나보다 나. 다 아네 이제. 우병우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얘네들끼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면 범정 이렇게 불러요. 왜 범정이라고 부르게요? 범죄 정보니까. 아니지. 청와대가 민정 이렇게 부르니까 자기네들도. 자기들은 범정 이렇게 부르고 그래요? 이런 뉘앙스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요? 약간 본인 대통령 된 기분으로 항상 있기 때문에 네. 그 범정이 좀 물어봐. 범정. 민정이 좀 물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병우가 범정을 맡았을 때 그 밑에 1과와 2과가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 같지만 다 왔어요. 네, 다 왔죠. 1과는 검찰이 해야 되는 수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고 2과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말 그대로 광범위한 범죄 정보를 수집하던 곳이었어요. 네. 여기에 책임자가 우병우가 할 때 누구였게요? 우병우한테 일 배운 사람이지. 윤석열? 그렇지. 예. 윤석열이 여기서 해봤어. 이것도 자기가 해본 거야. 그러니까 민정이 없어도 범정한테 시키면 다 되니까. 잘할 수 있지.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범죄정보 담당관실로 급도 낮추고 사람도 확 줄이고 아예 이걸 폐지할 때까지 가고 있었어요. 그래요? 더 이상 검찰이 범죄 정보를 수집해서 자체적인 수사를 하지 말아라. 그 경찰이 한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기소 여부만 해라.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여기 윤석열이 위기를 느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친정이 몰락한 위기를. 민정을 없애버린 다음에 범정에게 너희들이 해라. 요 의도가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웃긴다. 앞으로는 내 정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정치인을 시키지 않겠다. 그럼 누굴 시키겠다는 얘기일까요? 검사? 지금 저기 박범계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저 정치인이잖아요. 국회의원 하셨던 뭐 정치인 분들이잖아. 네. 근데 그 윤 당선인께서 뭐 앞으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누구 시키려고 그럴까? 무속인.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저는 윤하면 자기 친정. 검사? 판사? 그거 아닐까요, 형님?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의도인 것 법무부 같아요. 인사를 보면 알 텐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의 비검사화를 추진해왔고 검찰의 물을 빼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정치인이라고 추미애 박범계를 말씀하셨지만 두 분의 원래 직업은 판사? 그렇죠. 어. 둘 다 판사 출신이거든요. 우와. 그럼 그러면은 어쨌든. 어쨌든 정치적인 스탠스가 더 강하신 분들이었지. 왜냐면 저기 이거 국회의원을 또 여러 번 하신 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검사들의 검찰의 수발을 드는 조직으로 법무부를 다시 바꾸겠다는 의지를 투명하게 드러낸 것이고요. 그래서 민정을 없애는 것은 제 생각에는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 강화와 우와.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한 자체 지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깝깝한 얘기 있으면 전화기 들으면 전화할 사람 많잖아요. 네. 형인데 라고 통화할 사람들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굳이 민정을 거치지 않아도 윤석열은 알아서. 본인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아까 윤혜 씨 한 얘기가 뭐야? 이제 웃어 넘길 일이 아닌데? 뭐요 또? 법무부 장관을 무속인을 시킨다. 그거 법사님이잖아. 아, 같은 법이니까. 법으로.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었어. 야, 검사, 판사 다음에 이제 법사가 하는구나. 좋네요, 이거. 요거 내가 보기엔 다음번 럭셔리 칼럼에 반드시 나와. 그러니까. 아이디어 들어왔어요, 지금. 조금 더 파주시기를. 재밌다. 예. 자, 그래서 오윤혜 이것 좀 알려줘봐요까지 했습니다. 결국 자, 없애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뭔가 더. 내가 볼 때 다 속사정이 다 있고. 그렇네요. 그게 국민들, 원래는 그 얘기한 거는 이거 자꾸 사람들을 안 좋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없앤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내가 보니까 이 검찰권을 더 강화하는 그 자신이 있겠지. 다 자기 라인이고 그렇네요. 거기 엘리트들은 자기가 다 데리고 있었으니까. 네. 자, 아는 게 그 검찰권 강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 자기 아는 게 없잖아요. 인수위원들은 아직 안 모였고. 그러니까 뭐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쪽에서 자기가 해봤을 때 내가 요거 알아. 요거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그 거지.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사 얘기 꺼내고 그냥 짬뽕에 돼지국밥 얘기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밖에 못 하는 게 인수위가 구성되기 전에 당선자가 본인의 아젠다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는 거죠. 이제 그 얘기도 오늘 다 형님, 구성이 됐으니까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님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한테 1,000만 원 지원하겠다. 뭐. 1인당.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1,000만 원 준다. 대신 이자 따겠으니까 나중에 갚아라. 대출로? 대출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직 정리 중이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논쟁이 붙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네. 허니문 기간이니까. 대출인지 여부는 이번 주는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한 일주일 기다려보죠.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의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하시는 대로 하죠. 원하시는 대로. 그건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사단어 정보가 남아있는데 네. 그 전에 요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네.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저는 이게 국민의힘 사람들을 쭉 보면서 진짜 저 사람 얼굴만 나와도 싫어. 목소리만 들어도 싫어. 막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래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가장 싫었었어요. 너무 말을 일부러 잔인한 말을 만들어갖고 뱉어내잖아요. 너무 싫었었는데 이번에 너무 혼동이 왔습니다. 김기현이 진짜 앞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싫은 정치인은 국민의힘 사람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봐야지 누구지? 네. 이번에 이 대선을 거치면서 네. 몇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김기현만큼 싫은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구나. 네. 원희룡. 원희룡. 그때 여기 제주. 배수구에서 죽었다는 소리 두고 나가지고 이제 그냥 검찰이 알아요. 수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해놓고 아무것도 없었거든. 어떻게 저렇게 낡은 정치를 할까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싫어졌고 또 한 명 더 김은혜 대변인. 여자분. 원래 아나운서였잖아요. 그분은? 네. 그분도 웃겼던 게 대장동 피해자라고 하면서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그분이 이분들의 마음 아픈 사정. 그래서 저분이 누군지를 밝혀라. 그럼 인정하겠다. 혹시 네, 피해자. 거기에서 진짜 가만히 원주민이었다가 피해를 받으신 분이냐? 아니면은
땅값 상승을 위해서 돈을 냈는데 강제 수용당해서 화가 난 분이냐, 뭐 이런 걸 알아야 될 걸 아니냐라고 자신 있으면 백브리핑장에 나와서, 거기는 면책특권이 없는 자리였거든. 거기 나와서 이야기를 해놨더니 거기 안 나가. 그냥 면책특권이 있는 공간에서만 그렇게 하면서 언론이 받아쓰고 계속 대장동 그 몸통은 이재명인 듯이 돼버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저분도 말을 되게 막 이쪽에서 보면 얄밉게 하거든. 근데 저쪽에서 보면 되게 고맙지. 기특하겠지. 네. 그래서 전 그 세 사람이 가장 싫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윤혜 씨가 생각하기에 네. 국민의힘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얄미워요? 국민의힘 사람 중에서 뭐 싫다 막 진짜 짜증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누가 얄미워요 제일? 얄밉냐고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댓글창에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국민의힘 사람 중에서 한 명만 딱 꼽는다면 누가 제일 얄미워요? 자, 윤혜 씨는요? 장재원이요. 그럼 오래되신 분이고 장재원이 제일 얄밉다. 이유는? 이번에 그 되게 중요한 직책 맡으셨던데? 비서실장? 예, 예. 네. 확정된 겁니까, 형님? 뽑은 지 한참 됐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이 돼도 이제 계속 쭉 가는 거죠. 아니 인수위 비서실장. 인수위 비서실장이죠. 근데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갈 가능성은요? 권성동, 권영세, 장재원 중에 하나 가겠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인 거죠? 당선인 비서실장은 저기 의원직 포기 안 해도 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면 지역구가 없어져요. 아, 그렇구나. 잘 알아. 나름 큰 결단해야 되는 똑똑해. 근데 제가 볼 포기할 때는 만큼 가치가 있겠죠. 어때 형님? 국회의원하고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가이고 그러니까 많아, 무조건 가지. 비서실장 때문에 어디 가도 될걸? 다음 국회도? 이 사람이 어쨌든 그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이 잘할 때 얘기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내 말 듣고 있어요?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 말 듣고 있죠? 네. 오늘은 윤희한테 관심이 안 가. 관심이 안 가. 하도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이분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분이 원래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바꾸지만 어쨌든 윤석열한테 대놓고 당신 그렇게 문제 많은데 그거 막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완전 아삼육이 되고 심지어 아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처벌이 막 좀 상식적으로 안 이루어졌었잖아요. 과거에는. 최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지금 또 윤 옆에서 비서실장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자기 이익과 관계된다면 자기의 뭐 철학이나 사상 말 다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반대편에 서 있을 때는 그렇게 씹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참 나빠 보인다. 그래서 네. 얄밉다라고. 좀 더 믿음이 안 가요. 저는 솔직히 바라는 건 비서실장 되시고 그리고 그 아드님 노엘님이 지금 저기 구속돼 있는데 네. 그 형집행정지라든지 아니면 보석 이런 걸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혐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혐의로 그냥. 네. 네. 그냥 다 불기소. 다 나왔으면 구속됐나 좋겠어요. 이미? 그렇구나. 네, 지금 독방 가 있는데. 참. 네. 아무튼 그냥 서울이 감옥에서 아득하네.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서실장님 자제분이신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 저기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노엘님과 비슷한 세대의 남성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낄까라는 걸 한번. 그런 거 기사 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 조용히 나와서 살고 있고. 쓰는 언론들이 있긴 있어요. 아직 언론이 다 죽지는 않았거든. 다행입니다. 아무튼 장재원이 제일 얄밉다. 떠오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리고 보면 성형님은 이 정치인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뭐한가요? 상대 당사자. 저는 뭐 얄밉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딱 얄미운 캐릭터인데 김재원 최고위원 참 얄밉다. 저도 이분 좀 별로예요. 말 느릿하게 눈 감고 따박따박하고 반박하기 어렵게 하고 길게 하고 험한 걸 끌어다 붙여서 결국은 다 하기 정말 다 하는 그 신묘한 능력이 내가 중간에 끊으려고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할 말합니다. 그분이 아마 얄밉지. 제가 볼 때는 진중권하고 비슷해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내가 볼 땐 그래.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나 오늘 저녁에 방송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뭐 싫다는 게 아니라 얄미운 거니까. 네. 얄미운 거니까. 네, 저도 저를 얄미워하는 국민의힘 패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을걸요? 그럼요. 네, 걱정. 네, 김지원 씨는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권력 가지고 있을 때 의원하고 뭐 어떻게 거기 운영위원장 같은 거 하고 예결위원장 했었나요? 그거 할 때 그 눈빛과 그 말투, 예결위원장. 그 고압적인 그거를 느껴본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저렇게 실실 웃고 있지만 자기가 권력을 크게 주고 있을 땐 되게 무서웠거든. 엄청 무서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 안에 그분이 그 박근혜 정부 때 국회의원직 그만두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던 분.
아주 그냥 실수했었지. 아. 예, 잘 나갔었어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데. 예. 자, 그럼 여기서 광고, 마지막 광고 하나 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휴닉 베지어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첫걸음 베지어트입니다. 아침에 또는 공복에 그리고 뭐 식사 대용으로 밥 먹는 것보다 제대로 식단 갖춰갖고 밥 먹는 것보다 더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휴닉 베지어트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더 이상 살 안 쪘으면 하시는 분들, 야식이 자꾸 땡겨갖고 걱정되시는 분들, 저는 항상 밥이 안 먹힐 때 휴닉 베지어트에 의지해서 살거든요. 이번에도 많이 좀 덕을 봤는데, 진짜 술밖에 안 들어갈 때, 그때 요거 하나 딱 먹으면 한 4시간 정도, 그러니까 밥을 충분히 먹은 정도의 포만감. 포만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휴닉은요, 진짜 구매자들을 위해서 모든 재료를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합성 원료, 재료 이런 거 쓰지 않고, 이게 베이스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도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싸요. 그러나 콩으로 만든 단백질, 완두콩 단백질인가 그럴 거예요. 그걸로 가격은 높아도 진짜 고급으로 만들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냥 뭐 여기저기 가격 싸다 해가지고 물론 휴닉 베지어트 굉장히 가격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큰 통에 있는 뭐 이런 거 먹어야 되겠다 해놓고 몇 번 먹어보고 포만감도 없고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썩혀놓느니 진짜 제대로 된 맛도 잡았거든요. 설탕이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는데 달달한 맛이 날 정도로, 그래서 우유에 타 먹어도 되고 두유에 타 먹어도 되고 이 휴닉에서 나오는 베지포유에 타서 먹어도 영양과 함께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 휴닉 베지어트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이게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되고, 진짜 좀 저렴하게도 구입을 하시려면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검색창에 휴닉 베지어트 쳐보시던가, 아니면은 여기 링크 저희가 걸어놓을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요, 2개 사시면은 100% 국내산 친환경 대나무 칫솔까지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저기 휴닉 베지어트 또는 전화번호가 010-7272-6717이니까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수다몰 치시면은요, 예, 지금 만들었거든요. 저기를 통해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커미션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도 저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 못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은 되게 밑에가 있나 봐요. 맞아요. 이제 만들어서. 네, 1, 2주 예, 여러분들이 자꾸 쳐주셔야지 위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기 딱 클릭을 하시면 저기에 저기 광고 제품들이 쭉 다 있을 겁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휴닉 베지어트 변함없이 이 강성범 TV의 가장 첫 광고 주셨죠. 항상 감사한 마음 지금까지 변함없이 강성범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휴닉 베지어트였습니다. 광고 끝. 자, 이제 시사단어 정복 시간으로, 네. 이제 오윤혜 씨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똑똑해졌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백안시가 뭘까요? 잠깐만요. 저 똑똑하다며 뭐. 백안시요? 네, 백안시. 사람들이 제가 대학을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하더라고요. 충격적이었다고. 심지어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안다. 아니까 이런 얘기 한다. 백안시. 교수님이시잖아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건, 작년에 다. 네. 이거는 느낌 오지 않습니까? 와요? 어떻게? 약간 이거는 약간 질환 아닙니까? 백내장 오. 같은 느낌인데 약간 오, 이렇게 알아버려? 오. 그래. 표정 보니까 약간 어이없다. 잠깐, 아닙니다. 백내장 아니고, 하얀 백이겠지. 흰백. 맞아, 흰백. 흰백 맞아요? 흰백. 안은 눈 남자밖에 모릅니다. 그렇지, 눈. 그렇지. 시. 시. 시는, 시. 때. 때. 때? 야, 다 나왔어. 자, 그러면 뭐야? 그러면, 눈앞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눈앞이 하얗게 되는 때. 뇌출혈 같은 건가? 뭐지? 약간 아픈 것 같은데 뭔가 느낌에? 자, 시간상 네. 볼시입니다. 볼시. 때시가 아니고 보다 할 때. 눈에 하얗게 보인다는 건가? 하얗게 보인다. 하얗게 보인다. 하얗게 보인다. 그것도 뇌출혈이네. 그만 아닌가 보다. 어. 눈이고 보는 거고 볼시. 볼시.
눈, 이 눈 맞아요? 눈? 눈 맞아. 안구 눈? 눈 안자. 그럼 보는 거잖아. 보는 거지. 하얗게 보는 눈인 거야. 어. 봐도 다 하얗게 보여. 아, 백내장이네. 아, 백내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형님, 않아요? 백안시가 뭡니까? 백안시는 이제 백안시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 고사성어에 나오는 거라 어떤 그 사람이 누구를 볼 때는 흰 눈으로 보고 누구를 볼 때는 푸른 눈으로 봤다는데 어떻게 보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선거 끝나고 네. 이 저쪽을 했던 뭐 젊은 남성들을 갖다가 백안시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무시한다고? 깜짝이야. 흰자밖에 안 보인다고? 그거야. 째려본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자라는 의미. 왜냐하면 20대 남성 중에서도 그 1번을 뽑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젊은 남성들을 볼 때 이렇게 보지 마. 백안시하지 말자.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 게 백안시군요. 예. 너 나 백안시 하지 마 이런 거. 나 째려보지 마 이 말인 거요? 그러니까 그 김성애는 저기 진중권을 백안시한다. 뭐 이렇게 예문이 있을 수 있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잘 그럼요.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백안시. 백안시를 째려보는 거. 우리 백안시하지 맙시다. 네, 다 같은 국민들이고 다 약자들인데 약자들끼리 왜 싸웁니까? 맞아요. 그럴수록 이 적폐 기득권들은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잘 싸운다 하면서. 예. 자, 다음 백안시. 네. 서오남. 잠깐만. 서호남? 오남. 서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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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끝났지. 서오남. 서오남. 한 글자 한 글자 의미가 달라. 불안해. 왜? 서오남. 오. 남. 남. 이거 다 한자입니까? 남자 할 때 남입니까? 네. 남자. 네. 네. 남쪽? 남자. 남자. 자,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이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구성이 서오남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인수위 구성이 인물 구성이. 다 남자인데. 남자인데. 올해!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알았어. 하지 마. 안 하잖아. 다 했잖아 벌써. 아니, 그 오점 알려줘요. 올해 오는 아니잖아요. 자, 솔직히 뭐 생각했어? 잠깐. 서자가 아니, 뭐 알았어요. 이거 생각한 건 아니야? 서쪽인가 그럼 이거는? 서를 모르겠네. 서다 할 때 서입니까? 그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올해 남이래잖아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요. 남자인데 지금 저 오윤의 머릿속은 서오남이 남자인데 아니 다 알아.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거 병입니다, 여러분. 그거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건강한 남자들은 너무 오래 서 있지 않습니다. 자. 거봐 그 생각했네.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난 빨리 넘어가려고. 넘어가. 자 주저앉은 중년을 위해서 산삼진 구구. 뭘까? 이거 뭐? 서쪽. 서울대! 그렇지. 서울대. 그렇게 화들짝 놀랄 정도는 아니야. 서울대 마친 게. 서울대. 서울대. 자, 요 5만 남았어. 5. 서울대. 오. 5수? 유는 구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수까지 했는데 5는 진짜 모르겠는데. 50대. 자, 지금 저 구성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50대 그리고 남자들? 50대 남자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했어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형님 어떻습니까? 좀 심한데. 실제 24명의 인수위원 중에 13명이 서울대를 나왔고요. 전체에서 한 90% 가까이가 50대, 아니 70% 정도 50대이기도 하고 여성은 4명밖에 없고 다 남성이죠. 50? 아니 인수위원 중에는 3명만 여성이고 21명이 남성이군요. 그래요. 그것도 남자들 나이가 50대입니까?
다 50대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이 네.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걸 뭐라 할 건 아니에요. 저분들이 저기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정책을 잘 만들고 네.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면 괜찮지만 그 의미적이라도 지금 청년도 별로 거의 안 보이고 여성도 거의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없어도 잘하면 괜찮은데 다른 인수위에서 청년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 그래요? 청년들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해서 아무튼 뭐 저는 응원합니다. 서우남. 서육남이건 서구남이건 저는 그냥 잘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서우남이 됐건 뭐가 됐건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일단 구성은 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자, 마지막 네. 이건 맞춰야지. 삿대질. 삿대지. 삿대질이지. 네, 삿대지. 삿대가 뭔지 알아? 삿대요? 삿대? 삿대. 삿대. 삿대질이라는데 삿대가 뭔지 모르지? 네. 몰랐지? 네. 뭐야? 삿대가 뭐냐고요? 우리 손가락질을 삿대질이라고 하잖아요. 삿대. 노래를 하나 해줄게.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오, 그렇다. 아, 이거 노젓는 거? 맞아요. 형님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삿대. 근데 그거랑 그 삿대랑 다른 삿대긴 한데 삿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형님? 제가 아는 건 무슨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상하로 만든 노도 삿대라고 하는데 노. 예. 아니, 근데 정확한 건 노가 아니고, 여기 형님 설명해 줄까요? 노를 샀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배에서 이렇게 젓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상하로 만든 거 경우에 이걸 삿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삿대로 배를 밀고 가는 건데 근데 그거랑 삿대질이랑은 단어가 다를 텐데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삿대라는 게 제가 다 찾아보니까 이게 바닥 낮은데 얕은 데서 배 할 때 이렇게 바닥 찍어갖고 이렇게 가는 거 있지. 아, 네. 그것도 삿대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노 말고 하나로 해갖고 그 옛날 우리 이렇게 펼쳤거든요. 이렇게 져갖고 가는 거 있어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래서 삿대질이 된 것 같아요. 다 찾아보니까. 저는 형이 물어보면 어떡해. 저는 두 가지 뜻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했지 첫 번째 삿대가 두 번째 삿대가 연결된다고 아니에요.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이 노를 절 때 삿대를 절 때 이렇게 하면서 찍거든. 이렇게 하면서 가거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삿대 잡으면 이렇게 하잖아. 네. 그 삿대인 거예요. 삿대질 하지 말라고? 예. 제가 공부하고 알아본 바로는 그겁니다. 성형이 모르니까 내가 맞을 당황스럽네.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삿대질에서 그 삿대가 뭔 줄 알아? 라고 주변에 물어보시고 배에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이거 비슷하다고 해서 이게 삿대질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네. 형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불안하지? 아니 그러니까 삿대가 상하대 줄임말인데 네. 그것과 삿대질의 삿대가 연결되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다른 네. 삿대 뜻이 없으면 그거겠죠. 네. 네. 뭐지? 마지막에 이거 괜히 한 것 같은데. 아니, 삿대질의 삿대가 뭔지 알아?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한테 가서 진짜. 삿대질 하는데 너 근데 혹시 삿대가 뭔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으쓱해지잖아. 으쓱해집니까? 생활용어 쓰라고 내가 한 거야. 아무튼 제가 분석한 거고 네, 제가 쭉 이게 검색을 쭉 해보니까 네. 제 판단에서는 이 삿대가 이렇게 저으니까 네. 이 손가락질 이렇게 하는 게 그거하고 비슷하다. 네. 뭐 오늘 배관시가 좋았습니다. 네. 배관시 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우리 서로. 그럼 이거 반대는 흑안시입니까? 네? 그냥 검은 눈동자로 보자 이런 거. 청안시 아니에요? 청안시? 그 고사성어에서는 백안으로 보는 경우와 청안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푸른 눈을 가진 생목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사람의 뭐 고사성어에 나온 사람이라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면서 이렇게 길게 말해요? 좋게 모른다고. 아는 그러지. 것까지 다 얘기를 해서 내가 모르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너 오늘 왜 그래? 아니야, 왜 자꾸 우리한테 뭐라 그래? 우리 힘든 사람들이거든?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진짜 그거 격리 일주일 동안 친구들한테 얼마나 연락해가지고. 나는 그 오연혜 씨의 SNS 네.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한 2달 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보면서. 진짜 강성범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봐. 제가 매부쇼 나갔을 때 영진 오빠가 진짜 진지하게 그러더라고. 얘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흰머리 뽑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던 난데 왜 이렇게 너 빠져있냐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냐고. 김엄마야 강성범이야. 여러분 누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모르고 살아도 될 뻔했는데 근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애님과 오윤의 앞날에 네. 구속만은 없기를 바라. 아 무슨 구속이야. 여기서 더 나가지 마. 너무 뜨거워지지 말고. 네. 아니, 더 나가도 구속 안 돼.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해. 그래. 우리가 농담하는 거야. 일단 6월 달까지는 한번. 제가 유능한 변호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무슨 변호사입니까? 박지훈 변호사만 피하면 돼. 걔만 그분 다 틀려. 파란 팬티 입으면 뭐해. 박지훈만 피하면 되고. 걔는 그냥 연예인이야. 내가 볼 때. 네. 아무튼 자. 네. 여러분들도 오늘 뭐 힘드시고 지금 웃을 때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요. 웃으세요. 이럴 때일수록.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물론 나라가 얼마나 망가질까 이 걱정이 들긴 하지만 아니 저분이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해갖고 뭐 다 잘 되면 민주당 뭐 한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합시다. 그까지 시다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내가지고 네. 빨리 급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